최덕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응급의학의사의 창립총회의 사회를 맡은 최석재라고 합니다. 발기인으로 참여하실 분은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mdoc, em.org에서 발기인 가입 링크를 누르시고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8월에 정식 오픈이니까 현재 가오픈 상태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식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회 소개 영상을 6분 정도 이제 볼 거고요. 그다음에 학회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내빈분들 계십니다. 축사를 듣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관 가결을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임원진 소개와 함께 준비된 영상 3분간 보고요. 그다음에 발기인 회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학회 출범을 위해서 이제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분이시죠. 이영민 회장님께서 학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요거 같이 보시면서 행사 시작하시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창립총회. 안녕하세요. 16년차 전문의 이형민입니다. 전문의들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은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응급의학과는 어떤 의미인가요? 누구는 수족관이라 하고 누구는 선장이라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응급의학을 처음 만든 닥터 로젠과 주디, 1989년 창립총회, 1996년 1회 전문의 배출. 이후 30년 동안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제 2,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와 있나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직 충분하진 않습니다. 응급의학은 꼭 필요하고 흥미롭지만 아직은 갈등과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조금은 늘어났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응급의학 의사는 환자를 제일 잘 보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인문계나 실업계 중 선택해야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끔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우리가 힘든 부분은 환자 진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외부 상황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경영진이 바라보는 응급의학과는 얼마나 호의적인가요? 응급의학과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인력 중원이 필요해지면 그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엔 경제 논리보다 잘못된 인식이 큰 몫을 합니다. 또 이런 선입견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보호되는 응급의학과는 법적인 기준들은 나아지지 않고 기관은 없어도 된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아니면 이게 가능한가요? 적절한 시간 규정, 필수적인 휴식 규정, 공정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지키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응급의학의 새로운 변화, 이제 시작입니다. 전문의로서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전문가로 인정받을 때까지 보다 나은 응급의학의 미래를 위해서 2021년 6월 25일 바로 오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창립을 선언합니다. 최고의 전문성, 다양한 기회, 미래 응급의료를 이끌어갈 우리의 미션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최고의 전문가이며 응급의학의 질 향상, 응급의학의 최적화, 응급의학의 다양화, 응급의학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총무이사 김홍재, 학술이사 김태훈, 홍보이사 최석재, 정책이사 김윤성, 법제이사 배연아, 그리고 바로 여러분.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가장 먼저 회원들을 보호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회원들과 발전하며 전문가로 인정받고 자부심을 지키며 자랑스러운 응급의학과를 만들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작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이영민 회장님께서 나레이션까지 포함해가지고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희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대병원에 계신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님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응급학회 이사장 하탁입니다. 우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대한응급학회는 국민에게는 최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그리고 회원에게는 금지와 보람을 드리는 그 미션 하에 지난 30년간 한 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을 2,000명의 우리 회원을 넘어섰고, 그리고 전공의는 약 650여 명이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응급학회는 의학회 내부에서도 주요한 전문학회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열리게 될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응급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강조되고, 그리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응급의학과 관련해서는 지난 30년간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유지했던 그 3단계에서 새로운 진료기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위한 정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기존의 전달 체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겠고,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원, 특히 인력 기준은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응급학 전문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그러한 기준은 마련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새로운 응급의료 기본계획 5개년이 수립되고, 그리고 또 응급의료 기금을 연장시키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어떤 변혁이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 학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프로젝트에는 4개의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선 기획단을 만들어서 대선 후보들에게 내년 이 대선 정책을 갖다가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개발해서 각 캠프에 보내드릴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응급의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응급의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쩌면은 새로운 응급의학과의 영역을 갖다가 고민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립 총회를 준비해 주신 이영민 회장님과 오늘 여기 의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지난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3번의 전문의 총조사를 하셨는데, 올해 그 전문의 총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응급학 전문의의 인력은 어느 정도 수가 적절한지 수급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도 준비할까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과거 그 자원봉사 형식의 그런 프로젝트에서 적절히 그분들께서 수고하시면 데 있어서 회의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자문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학회는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이러한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나간 30년을 넘어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응급의학 의사회를 창립하게 된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누구보다 이 모임을 주관하고 주도하셨던 분들이 과거 이 전문의 총수사뿐만이 아니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분들께서 참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의사회의 충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응급의학 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응급의학의 프로페셔널리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소망하며 저희 대한응급의학회와 자주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로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임을 주관하신 이영민 회장님과 그리고 여러 이사님들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딱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로 포항 세명기독병원의 이기중 전 중소병원협의회 그리고 전 봉지기협의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의 권리를 되찾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의사회의 출범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고 굵게 인사 말씀을 녹음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경북대병원 이미진 교수님께서 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응급의학회 대구 경북지역 지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미진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특히 대한응급의학회 의사회 창립을 선언하는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급의학회가 드디어 30대가 되었습니다. 이 30대라고 하면 성인으로서 저희가 자리 잡는 데 있어서도 꽤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 10대, 20대, 30대를 제가 또 다 겪었다는 또 측면에서 되게 뜻깊은 자리이기도 한데요. 솔직히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대를 맞으면서 첫 번째 세대에 해당되는 10대에는 저희가 스페셜리스트로 응급이야기, 타과의 견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던 그런 10대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잘 살았다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해당되는 20대에는 저희가 했던 거는 영역의 확대입니다. 저희가 이제 단순히 스페셜리스트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직역으로서 또 학문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저희가 다양한 영역 확대와 또 그에 따른 성장통을 두 번째 제너레이션인 20대에 저희가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10대의 성장통, 20대의 성장통을 잘 겪어서 저희가 드디어 30대가 되었습니다. 이 30대에 해야 될 일은 아까 우리 이영민 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학문적으로 또 선진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다양한 의견들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인문계, 자연계 말씀도 하셨지만 여러 다양한 직역에서 또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서 또 다양한 역할로서 응급의학의 전문의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솔직히 나아가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또 조금은 비정상적일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게 또 더 올바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의사회가 다 담아서
더 나은 다음 제너레이션 또 40대 중년이 됐을 때 더 멋진 과가 될 수 있도록 차분히 10년 동안 또 준비해주는 의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생일 축하드립니다. 창립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너레이션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네, 더 뜻깊은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진 교수님은 이제 여의사회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한 말씀 나중에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순천 성가룰로 병원에서 계시는 김철 전 봉지기 이사님께서 또 한 말씀으로 오늘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뭐 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게, 응급의학회로 지금까지 30년을 이렇게 마주왔고, 또 이 전 중소병원 협의회 이기중 선생님을 비롯하여 저까지 많은 그 봉지기 협의회 이사로 지냈던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신 걸로 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면이 기대가 되는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많은 이유보다는 정말로 봉지기의 권익을 위해서, 물론 학회는 학회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어느 한쪽만 배척을 하고 우리의 목소리만 내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소외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견을 그나마 좀 들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후로 대한응급의학회와 또 응급의학 의사회가 서로 역할이 조금 다를지라도 같은 목적하에 이런 서로의 그 앞날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일지 몰라도 목소리를 내고 전체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위한 그런 단체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창립총회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처럼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 저희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출발을 축하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창립총회의 제일 중요한 순서라고 할 수 있죠. 정관 가결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 100%의 동의로 정관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0%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명 킴스맨 영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분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보이사 역할을 맡게 된 최석재라고 합니다. 현재 화홍병원 응급의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우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학회가 출발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 재능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다면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그다음 저희의 이 최대한의 홍보 능력을 합쳐서 국민들한테 우리 학회 회원들의 이미지를 최대한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응급의사회 총무이사를 맡게 된 광주 KS병원의 김홍재입니다.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축하하고 빠른 시간에 이 조직이 자리를 잡기 위해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술의사를 맡게 된 원광대학교 외상센터 응급의학과 김태훈입니다. 학술 분야에서 회원들에게 최신 지견과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경희대응급의학과 이형민이라고 합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출범하기까지 많은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도와주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려가 큰 만큼 또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여러분들을 지키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응급의료의 전문가로 자부심과 또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받지도 못했고 또 우리의 자부심을 충분히 보상받지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회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술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참여가 없다면 이런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응급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인사를 했는데 그게 저런 영상으로 만들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 게 좀 일상이 됐는데 점점 저렇게 직접 테이블에 앉은 것처럼 예를 들면 VR 안경을 끼고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정말 저런 상황이 눈앞에 바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달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앞에 이제 이 킹스맨 영상을 통해서 이사진의 일부 소개와 이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이사진 소개만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충무이사로 이제 광주 KS병원의 김홍재 선생님 앞에서 이제 영상으로 인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학술이사로 원광대병원의 김태원 선생님 인사해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정책이사로 삼척의료원의 김윤성 선생님가 계십니다. 네. 인사 말씀은 영상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회장님 한번 들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를 맡게 된 김윤성입니다. 우리 응급의학과는 약 30여 년 전 처음 시작한 이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진료 환경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이루면서 겪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근무 환경 및 형태의 변화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였지만 최근에는 점차 봉직의, 축탁의, 개원의 등 이전과는 다른 근무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점점 현실적인 정보 및 지원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존의 응급의학회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저도 운이 좋게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회원 여러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새로운 정책 또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부디 많은 응원과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법제이사로 이제 이화여대 법학대학의 배현아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자리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이사로 이제 화홍병원의 저 최석재가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의 김춘호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자리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이영민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실 차례인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인가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전문가 코리아 이머전시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되게 감개무량합니다.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됐네요. 몇 안 되는 의국원들이 저기 중계동에 있는 횟집에 모여서 입국식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제 입국식이었었는데요. 제 스승님께서 너희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야. 응급의학과 정말 좋은 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 남의 말을 그렇게 뭐 이렇게 못하게 듣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정말 운이 좋은지 아니면은 정말 응급의학과가 좋은 과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인 중이고요.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면 응급의학과 진짜 좋은 과 맞습니다. 근데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인지는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제가 50이 됐는데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달려야 하는 시기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응급의학과는 50이 되면서부터 이제 야간 근무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에 들어가는 나이가 돼버린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준비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고 또 이 초대 집행부 중책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선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지지해 주신 대한응급의학회 김경원 회장님, 허탁 이사장님, 또 여러 이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응급의학과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진짜로 우리 대한응급의학회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응급의학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발전시켜 오신 우리 선배님들의 노고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딱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정년까지 응급실에서 당직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정년이 몇 년인지는 아마 개인 차가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가능하고 어떤 분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응급의학 전문의가 정년까지 응급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년까지 일할 수 없는 직장이 어딨나요? 이 전공의들을 포함해서 많은 젊은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때 빨리 벌고 나이 들기 전에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들 아마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은 젊은 때만 할 수 있고 나이 들면 할 수가 없어. 이게 좀 이상하죠.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 응급의학과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조그마한 중소병원 응급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 응급의학과장이 5명이 있어요. 전공의 없이. 근데 모두 60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70대도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명 중에. 네, 여러분 우스우시죠? 지금 생각하면 이게 약간 우습게 들리지만 현재 여러분 병원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정년이 돼도 아니면 정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 패턴이나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n분의 1로 나눠서 근무해라. 아니면 취직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응급의학과가 지금 아까 이미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0대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30대이셨던 분들이 지금 60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 매년 100년 이상씩 60대에 접어드는 응급의학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집단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 20년 전에 시작됐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의사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활동이 바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합리적인 근무 환경 마련인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려보면은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선택한다 해도 응급의학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예 의사 자체를 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겠죠. 이 전공의들 중에서는 뭐 비트코인만 대박 나면 바로 그만둔다, 바로 이 나라 뜬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응급의학과는 좀 힘든 면들이 있죠. 술 취한 진상들한테 뭐 욕 먹고 멱살 잡히고 뭐 시비 거는 땅과 스태프들 뭐 전원 한번 보내려고 다른 병원 전공의들한테 막 굽신거리고 이럴 때 이제 내가 왜 응급의학과 했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뭐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가끔 뭐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다시 맥박이 뛸 때 내 맥박도 막 같이 뛰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정말 중증 환자가 나 만나서 뭐 살아서 퇴원하는 것을 볼 때 뭐
날밤 새고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날밤 새고 나서 새벽에 해장국 먹으러 가면요. 밤새 술 마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옆 테이블은 밤새 술 마신 사람들, 나는 밤새 일한 사람들. 그 옆에서 밥 먹으면서 막 이런 거 보람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게 좀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미국 의학회가 의대생들한테 각 전문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응급의학과에 대해서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응급의학과의 굿포인트와 배드포인트를 얘기를 해주는데, 굿포인트는요, feel like a real doctor, 진정한 의사임을 느낄 수 있는, 또 flexible한 스케줄,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급여, 이 이제 굿포인트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배드포인트는 뭐냐? 배드포인트는 나이트 시프트다, 나이트 시프트에 따른 번아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풀한 어떤 워킹 인바이런먼트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만한가요? 응급의학과의 굿포인트와 배드포인트는 아마 그 친구들이 되게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2020 응급의학 전문의 총조사를 해보니 응급의학 전문의들 중에서 43%만이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미국의 경우에는 다시 하겠다는 사람이 90% 이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샘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이 나머지 절반 전문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차피 다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 다시 한다면 다시 할 거냐라는 질문이지만 실제로 다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 50% 이상의 전문의들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굿포인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feel like a real doctor, 진정한 의사임을 느끼기 위해서는 응급의학과가 리더십을 가지고 응급실에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응급의학과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직도 교통정리만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병원 의사들하고 같이 이제 근무할 때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닥터리가 응급의학과 입장에서 결정했다면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응급의학과가 결정했으니 우리 과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이 봉지기 카페에서 슬의생 그 드라마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야, 수술키 있으니까 빨리 내려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뭐 이런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가능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문해 봤던 미국의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가 내 거한테 자, 입원 환자 올라갈 테니까 너희가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단이 되고 입원 결정이 되고 응급처치가 끝나면 응급실에 있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환자가. 자, 플렉서블한 스케줄. 이게 이제 장점이 되려면은 휴식이 충분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학과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젊은 선생님들, 또 이제 여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밤에 근무하고 낮에는 육아와 가사를 담당을 하셔야 하는 이런 또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애들이 조금 좀 나이가 컸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한 휴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충분하게 만들어야 하겠죠. 만족스러운 급여는 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만족스럽다라는 개념은 내가 하는 일에 비해 만족스럽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뭐 많이 받아도 너무 힘들게 일한다면 뭐 오래 하지 못할 것이고요. 아무리 편하게 일을 해도 급여가 낮다면 역시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근무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응급의학과라서 자랑스러우신가요? 저는 응급의학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응급의학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응급의학과라서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 역시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응급의학 의사회를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응급의학과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이 폭발하는 흥, 그리고 멋짐, 이런 것들을 우리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고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응급의료라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필수적인 공공재고 응급의학 전문의는 응급의료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대한응급의학 의사회가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또
사회에서 병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또 우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일단 일은 우리 집행부 선생님들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우리 의사회를 키우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네, 이제 오늘의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응급의학에 좀 무엇인가 새로운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이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선생님들께 자극과 영감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것이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회장님께서 취지와 앞으로의 포부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행사 순서는 다 마쳤습니다. 따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이미진입니다. 네. 혹시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회장님이 네. 활동을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네. 올해 하반기에 네. 뭐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회원분들이 조금 알고 네. 있으면은 저희가 또 혹시 네. 도와드릴 일이 없으신가 하고 또 네. 힘을 뭉쳐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그 8월 달에 응급의학 홈페이지가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김태훈 선생님이 학술 파트를 맡고 계시는데 이 학술 파트에서는 우리 주로 이제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은 최신 직연이라든지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도 또 각종 이제 연구회들 뭐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여러 그룹들에서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한 어떤 자료들과 우리 봉지기 선생님들이나 현장에 나가 계신 선생님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학술적인 활동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지기 선생님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여러 가지 분야, 예를 들어서 통증이라든지 방사선 영상 진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데일리 퀴즈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활동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책 파트는 삼척의료원 김윤성 선생님이 맡아주시고 계시는데 아까 이제 허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몇 명 정도가 부족한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벽오지나 이런 취약지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연아 선생님이 법제이사를 맡아주시고 계시는데 회원들의 법적인 자문을 담당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 폭력과 의료 사고에 대한 그런 법적 자문과 필요시 이제 변호사 이제 선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연아 선생님이 도와주실 예정이고요. 또 오늘 이제 소개드리지는 않았지만 대한응급의학회의 소병 보험수가이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학회들은 학회와 개원의 협의회가 수가위원회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필요한 수가와 현장에서 필요한 수가들을 서로 조율을 해서 2배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응급의학회는 지금껏 계속 학회 측에서만 들어가고 또 개원의 협의회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발언권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그런 수가위원회, 중앙수가위원회에 이제 우리 의사회에서도 몇 명 정도를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적으로 보험 수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최석재 선생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SNS라든지 유튜브 또 공식적인 보이스 오브 이머전시 메디슨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관련한 어떤 여론을 모으고
또 그 여론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응급의학 의사회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있거나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그러니까 청원장에 서명하듯이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들을 몇백 명의 서명을 모아서 정치권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탄원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하반기 때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 내용들은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회원들께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창립총회를 통해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새로 출발하는 이 귀한 시간에 참여를 해주신 거, 귀한 시간을 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